네,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3D에서 2D로 옮기면서 잘못된 것들, 아니면 잘리면 안 되는 것들, 아니면 선이 잘못된 것들, 모양이 잘못된 것들, 그 다음에 치수 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전 시간 우리가 17강에서 어떤 거 17강에서 우리가 막 틀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어 설정하는 방법, 아니면 치수 스타일 변경하는 방법, 부품 표제란 만드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설정 값을 정확하게 따라오신 다음에 넘어오신 다음에 어떻게 치수를 뽑았을 때 이렇게 치수가 이런 식으로 이쁘장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17강에서 다시 치수 스타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신 후에,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에 오셔갖고 설정하신 다음에 저를 따라와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옵션을 먼저 안 바꿔놓고 하는 순간 우리가 나중에 치수를 다 넣었을 때 일일이 다시 또 하나씩 바꾸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치수 스타일을 먼저 바꿔놓고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은 제가 설명하는 이 강의 영상 순서대로 쭉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치수를 먼저 넣겠다 해서 치수를 먼저 넣었는데 내가 수정 잘못된 것들, 아니 잘못 잘린 것들 이런 고치다 보면 우리가 일을 두 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일을 두 번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순서대로 따라오는 게 일을 제일 두 번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정을 먼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치수를 넣어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설정이 이렇게 줬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3D에서 우리가 조금 편하자고 중심선이라든지 아니면 중심 표식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레이어에서는 내가 센터 레이어로 정확하게 변경을 해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것도 다 내가 거기에 맞는 센터로 변경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객체들을 눌러보게 되면 센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체인이 나오는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일일이 다 바꾸고 하자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3D에서 제가 갖고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체인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레이어로 변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거기서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먼저 한번 수정해주고 들어가게 돼야지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개별 수정 보게 되면 우리가 축척도 다 일일이 따로따로 놓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23.991 얘는 보게 되면 뭐 13.33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전체적으로 변경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씩 고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레이어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전체를 이렇게 잡을 거야. 잡게 되면 우리가 요런 거는 바이 레이어에서 가중치 따라서 가게 되는데, 레이어 따라서 가게 되는데 요런 거라든지 요런 거는 흰색이 나오게 될 거야. 그 이유는 어떤 거냐, 우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이 되면 두 가지 다 이상 표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왔던 거는 우리가 지금 바이 레이어 따라간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 레이어 따라가지 않고 아까처럼 체인으로 혼자 따로 놓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 같은 거는 일일이 하나씩 다 수정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를 일단 한번 잡아 놓으신 후에 어떻게 여기서 바이 레이어 따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해 줄 거예요. 이렇게 변경해 줘야지 아까 전에 뭐 체인으로 갔든지 아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설정해 놓은 레이어 값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한번 잡으신 다음에 우리가 특성 여는 거 CH 여셔도 되고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것도 선 종류 축적도 다양해요. 왜? 아까는 보니까 뭐 24짜리도 있었고 14짜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것도 어떻게 1로 쭉 맞춰줄 거예요. 안 그러면 요거 너무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LTS를 맞춘다는 뭐를 맞춘다는 이런 것들 다 일일이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것도 선 축적도 1로 변경해 줄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전체를 선택하신 후에 여기서 바이 레이어를 따라갈 수 있게끔 변경해 주시고, 우리가 CH 아니 컨트롤 1번 누르신 다음에 선 축척을 1로 변경해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레이어도 따라가겠고, 어떻게 이렇게 선 축척도 1로 변경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경하신 후에 우리가 이제 전체 평균에 맞춰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 지금 축적해 보면 너무 작고 너무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평균 크기에 맞출 건데, 이 평균 크기는 원래 같았으면 내가 어떤 도면의 그림에 따라서 어떻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작게 쓰는데 우리가 건축하게 되면 엄청 크게 평균 레이어를 축척을 올릴 거예요. 왜? 크기에 따라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바뀌는 게 맞지만 시험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A2용
A4 용지 내야죠. A4 용지 안에 시험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째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시험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LTS를 한 0.4 정도 맞춰 놓을게요. 0.4가 가장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TS를 전체 축적 단축키 LTS를 0.4 정도 이렇게 변경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모자란 거랑 우리가 이런 거 너무 큰 것들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조금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신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잘못된 것들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 제가 갖고 오면서 어떻게 선이 엄청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우리가 없애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킬이라고 우리가 없애는 명령어가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넣게 되면 우리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된 후에 제가 이 오버킬을 이용해서 중복된 선을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일일이 그냥 하나씩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요 단면선은 우리가 쓰지 않을 거예요. 왜? 단면선 쓰게 된다면 우리가 크기가 내 맘대로 이쁘장하게 안 나와요. 한번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너무 뚱뚱하게 나오잖아, 이 부분들이.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이쁘게 쓸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가중치가 내가 원하는 거를 안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를 부셔갖고 저는 따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단면선을 부셔주시고, 단면선을 저는 따로 쓰고 따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단면선을 센터선으로 바꾸고 그냥 중심이랑 같이 합쳐버린 거예요. 제가 쓸 거는 요것들 떠버리고 이렇게, 이것도 필요 없네 버려주시고 저 요거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냥 다 버릴게요. 이런 거는 그냥 새로 만든 게 훨씬 깔끔해요. 어차피 중복되는 거는 요런데 내가 짜는 데 많지 나머지는 중복되는 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몇 개만 조금 손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적응되면 제가 오버킬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 방에 중복된 선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되게 편한 기능, 취소도 하다 보면 편한 기능도 많은데 지금 다 안 알려주는 이유는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요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초를 많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부분에서 점수를 너무 많이 깎아먹어서 제가 이거 기초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명령어도 많은데 우리가 그런 거 기초가 단단해야지 우리가 쓰기 좋은 거지,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초를 조금 단단하게 다진 후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편리 기능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똑같이 중심 찍고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면 중심선이 어떻게 일정한 간격만큼 튀어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그리는 부품마다 아니면 도면마다 거기에 맞게끔 내가 어느 정도 비율만큼 튀어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도 똑같이 A4 용지 안에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험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부품들은 어떻게 크기는 3에서 한 6 정도 우리가 조금 더 튀어나가야 되면 이쁘장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선 같은 거는 3에서 6 정도만 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할게요. 이것도 너무 크니까 안 이쁘고 너무 작으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3에서 6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본체 같은 거는 6을 거의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한 6 정도 길이 조정 들어가신 다음에 증분 얼마? 6 정도 이렇게 늘려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있어야 됐네요. 이것도 먼저 그려놓고 할걸.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이런 것도 우리가 중심선 이쁘게 잘 나와있는데 저는 그냥 한번 정리를 해놓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냥 이러는 게 조금 더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우리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단면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단면선을 하나 만들어 준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단면선을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레이어에서 외형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크기는 한 6짜리로 이렇게 연장되게끔 같은 기울기로 하나 뽑아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연장선을 이용하고 같은 기울기로 만들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를 요 중간 라인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끝을 저는 외형선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프린트해서 흑백으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밋밋하게 돼 있으면 우리 단면 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건 너무 굵어서 제가 없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조금 굵기가 있기 때문에 단면에 이렇게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끝에랑 끝에는 우리가 이쁘게 잘 나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확 꺾었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외형선을 이용해서 중복으로 선을 조금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외형선 찍으신 다음에 크기 너무 크지 않게, 다른데 우리가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단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서 우리가 좋았던 면도를 그렸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아까 3D에서 갖고 왔던 거는 너무 굵기가 안 이뻐갖고 지웠던 거고, 요거는 원래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는데 굵기를 수정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다시 만들었어요. 어차피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외형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길이 한 6 정도 더 튀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말 그대로 기호니까 어떤 걸로 기호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요거 잘라서 저는 어떻게 반대편도 똑같은 모양이 있다 해서 대칭 표시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칭 표시를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대칭 표시 안 넣게 되면 얘는 그냥 반쪽짜리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편에도 이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는 표시처럼 해갖고 이 대칭 표시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대칭 표시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굵기가 이쁘게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기는 3에 그 다음 레이어는 기호 레이어로 이용해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크기는 3으로 이렇게 하나 선을 만들어 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잡았고 옮겨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옵셋 1만큼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한번 띄워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대칭 표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대칭 표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대칭 표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기호로 넣어주시고 크기는 3 정도짜리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편에도 어차피 대칭 이용해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쪽도 조금 잘못 나온 것도 있어요. 어떤 거? 니브가 이렇게 쓰는데 지금 잘렸잖아요, 맞죠? 왜? 저는 이렇게 잘랐으니까 진짜 3D도 우리가 똑같이 잘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얘 같은 거는 우리가 3D 인벤터 자체에서 닙을 해서 안 잘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아까 그때 말했잖아요. 제가 단면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계단 단면으로 할 수는 없다고. 왜?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2D에서 금방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2D에서 고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치기 위해서는 해치를 한번 버려주시면 돼요. 버려주시고, 원래 살아있었다면 요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들어갔겠죠. 어차피 요쪽에 있는 반대편 모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원하는 객체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냥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모자란 거 어떻게? 연장. 요거는 좀 끄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닙을 살려줄 수 있고, 여기도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가다가 대각선을 갔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각선 방향에서 봤으니까 이 닙가 좀 짧게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짧아지면 안 되고 잘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똑같이 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거는 요게 잘못된 거니까 지워주시고, 반대편 요거를 잡고 대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여기는 목깎이로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만약 이쪽에 치수를 찍어낸다면 이 치수가 잘 안 잡힐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점점점점점 이렇게 찍혀갖고, 그래서 이런 건 내가 굳이 안 건다면 어차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굳이 이쪽에 치수를 찍어내거나 아니면 이쪽에 뭐 작업을 안 한다면 굳이 뭐 수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쪽에 이제 뭘 넣겠다 하게 되면 그때는 고쳐주는 게 맞지만,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이쪽에는 손 댈 일이 없기 때문에 요거 그냥 그대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차피 3D에서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있으니까 대칭.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중심선을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겠죠. 정리해 주시고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고쳐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가 이쪽 원래 목깎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 요 정도까지 가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잘려 나갔죠.
그 이유는 어떤가? 우리가 접하는 모서리를 어떻게? 접하는 모서리를 어떻게? 껐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목깎이가 되면서 이런 선도 있잖아요. 맞죠? 여기 똑같이 이렇게 가면서 이런 선들. 원래는 여기까지 가는 게 맞지만 여기 있는 이 목깎이 된 부분은 잘려나가고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살려갖고 그대로 그냥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목깎이 되기 전에 어디까지 갔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갔잖아요. 맞죠? 크기는 뭐 재보니까 한 5 정도까지 갔네요. 맞죠? 그래서 원래는 요 정도까지 갔으니까 요렇게 선을 올려서 요까지 연장해 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거 원형으로 돌렸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다 5만큼씩 남았었겠죠. 그래서 옵셋 얼마? 5만큼씩 하신 다음에 원래 목깎이가 살아있었다면 어디까지? 요까지 요까지 가게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들, 잘못 잘린 것들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쓰고 나면 어떻게 이런 거 깜빡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거 감점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는 쓰고 나면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조금 밑으로 치워주도록 할게요. 요것도 똑같이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럼 저는 필요한 거 어떤 거? 요 반달키의 두께만 나타나기 때문에 요것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잡고 버려주시면 되겠죠? 요것도 조금 위치를 맞춰 놓을게요. 요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놔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씩 고치면서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도 우리가 중심선을 일단 다 정리를 해놓고 작업할게요. 그냥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지금 중심점을 찍어 왔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크기가 잘못 나온다 그랬죠. 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는 얼마? K 값이었고 여기서까지는 K 5 값이었는데 우리가 이 값이 똑같은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런 거는 제가 잘못 찍으면 안 돼 해갖고 그런 것 때문에 갖고 온 거지 여러분들은 갖고 오실 때 갖고 오셨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떤 거? 우리가 V벨트 폴리 차 들어가게 되면 타입이 무슨 타입이었어요? 잠깐만요. 이거 벨트 좀 쳐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타입은 B타입이었고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은 그때 한 126이었는가 나왔을 거야. 근데 우리가 거기에 찾아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거? 일단 호칭 지름 한 요쯤 들어갔을 거고 우리가 B타입 들어갔을 거고 우리가 K값 보니까 K값은 5.5가 나와야 되고 9.5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른데 이렇게 내가 두 평면 찍어갖고 중간에 갖고 오니까 크기가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거 이런 거는 갖고 오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릴 거 얼마? 5.5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옵셋으로 이용해서 띄워도 되고 아니 밑에서부터 9.5만큼 띄워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여기서 옵셋 9.5만큼 이 밑에 선에서 이렇게 올려주신 후에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늘려주시고 이런 거는 한 3만큼씩만 저는 조금 늘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너무 작아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적당하게 바꿔놓도록 할게요. 한 7만큼 줄여볼까요? 한 0.7만큼 줄이니까 요거는 좀 괜찮아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것도 보니까 너무 안 이뻐요. 그래서 한 1만큼 줄여서 좀 맞춰볼까요? 요것도 좀 안 이쁘네요. 2만큼 그냥 조금씩 더 늘릴게요. 그게 낫겠네요. 해주시고 크기는 한 1.2 정도 1.4 정도 1.3 정도 아니면 아예 더 낮춰볼까요? 0.6 정도 그냥 더 낮춰갖고 두 개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우리가 여기 벙 떠 있으면 중심이 잘 안 잡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좀 바꿔주셔야지 우리가 깔끔하게 낼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릴 때마다 달라질 때 무조건 이렇게 고정하세요는 없어요. 이거는 보시면서 알아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잘라놓고 뭐 길이 한 3, 3 이렇게 적당히 티 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편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우측 거, 좌측 거 먼저 볼 건데 좌측 거 요거 설명해 드리고도 그냥 버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거 제가 4분의 1 단면이랑 그 다음에 2분의 1 단면이랑 장단점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4분의 1은 밖에 외형 부분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단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쪽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값을 재고 싶어. 여기서 여기까지 내 맞죠? 요런 거 2분의 1 같은 거는 내가 바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만 요거는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34.5구나 해갖고 곱하기 여기서 2배를 한 다음에 찍어 놓고 얼마 여기서 39를 쳐 주신 다음에 요렇게 69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69를 쳐주신 후에 이렇게 만든 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안 보니까 정확하게 찝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들어가셨고 CH 들어가신 후에 이 치수선 저는 위에 거를 먼저 1번으로 작업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요게 치수선 1번이 될 거고 요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치수선 2번을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꺼주시고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어떻게 내가 곱하기 2배도 해줘야 되고 여기 치수선 2번도 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작업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두 개 다 어차피 똑같은 점수로 들어갈 건데 밖에 뭐 특별한 모양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 모양도 필요한데 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밖에 뭐 널림 표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선생님이 밖에를 보여줘야겠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이상은 굳이 4분의 1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저는 요거를 버리도록 할게요. 버려주고 요거를 이렇게 놔둬주시고 우리가 요것도 보면 F-F를 안 썼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했고 잘랐는데 이 부분 필요 없어서 버렸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버려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똑같이 정리를 해주시고 길이 조정 이용해서 저는 한 6 정도 튀어나가게 할게요. 저는 거기서 안 고친다는 이유가 어차피 이런 거 다 일일이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잘 안 고쳐요. 길이 조정 한 6 정도 튀어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보면 원래는 원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걸 쓰기 위해서 가상선을 이용해서 반달키 모양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 하나 더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요건 어떤 거? 요거는 가상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가상선 변경해주시고 요 하나만 나오니까 조금 안 이쁘네 같죠. 그럼 어떻게? 요거 개별 수정 들어가고 요것만 개별적으로 조금 더 줄여버릴게요. 한 2개 정도 나오는 게 이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이런 거 잘라주시고 연장 길이는 한 4 정도 티 나갈게요. 이런 거 너무 많이 티 나가면 안 이쁘니까 그때마다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중심이 있어야 되고 이거 한 3 정도만 티 나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떨어져 나오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지금 하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여기도 만약에 있었고 여기도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툭툭툭 놔두게 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어줘갖고 얘는 얘 거다라는 걸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상선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놓으시고 적당하게 딱 붙으면 우리가 이쁘게 안 나오니까 만드시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건 어떤 거? 가상선이니까 요걸로 매치를 이용해서 복사 붙여놓고 반대편도 대칭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둥글둥글하게 되어있는데 요거 굳이 안 고치셔도 돼요. 요거는 이게 어쩌면 더 정확한 거예요. 왜? 원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모나게 잘린 게 아니고 끝부분 살짝 둥글둥글하게 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놔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거 들어갔어요? 이쪽에 보게 되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평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은 다 둥글둥글한데 이쪽은 어떻게 평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X자를 이용해서 이쪽 평면이다 이 표시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레이어 해치로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는 실선 이용해서 했고 해치 여기 있네요. 해치 이용하셔갖고 이렇게 X자로 그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거 나사 정리 요거 할 건데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는 제가 말했잖아요. 나사 피치 값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넣어준 게 맞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옵셋 1만큼씩만 띄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구멍도 있잖아요. 맞죠? 이런 큰 구멍을 뚫고 스레드를 넣었던 것들 요런 것만 1씩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예 구멍에서 홀에서 우리가 뚫었던 것들 요렇게 뚫고 아예 처음부터 원두 찍고 뚫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스레드 넣었던 거 요런 거는 안 고쳐도 되지만 우리가 요런 것들 구멍 뚫고 스레드 넣었던 것들 어째 보면 큰 것들이죠. 맞죠? 요런 거는 옵셋 1만큼씩 띄워갖고 나사 피치를 조금 어느 정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런 거는 옵셋 1만큼 갔었다면 어디까지? 요까지 갔었겠죠. 그래서 요까지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해주시고 뭐 연장해주시고 아니 우리가 못깎기 이용하셔갖고 자르기로 해놓고 0만큼 넣으셔도 되고 요거는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요거는 못깎기 강의 교재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정리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어떤 걸로 좁은 외형선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잡고 어차피 여기까지 갈 거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잡고 우리가 어떻게 신축 이용하셔갖고 이렇게 줄여 주셔도 되겠죠. 요거는 제가 신축 교재에서 강의에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 주셔도 되고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했잖아요. 맞죠? 이런 것도 어떻게 옵셋 1만큼씩 띄워줄 수 있게끔 다 변경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옵셋 좁은 외형선으로 옵셋을 띄우는데 이 옵셋이 어떻게 도면층으로 들어갔고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 도면층에서 지금 띄우게 되면 어떻게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띄우잖아요. 맞죠? 근데 나는 요게 아니고 지금 쓰는 레이어로 해갖고 띄우고 싶어 하는 방법 어떻게 옵셋 들어가신 다음에 도면층 누르셔갖고 여기서 지금 원본으로 되어 있지만 원본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근데 저는 현재 쓰는 레이어로 가고 싶어 하면 레이어로 현재로 해주시면 돼요. 현재 눌러주시고 간격 얼마 1만큼 하게 되면 좁은 외형선으로 이렇게 띄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장 여기도 똑같이 연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잘못된 것들 고쳐줘야 될 것들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규격 보고 얼마만큼인지 아니까 중심 거리값을 이렇게 찾아줬고 아니면 내가 잘 오진 것들 이 거리값 확인하고 있으면 중심에서 요만큼 띄우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기억하고 있으면 이렇게 띄우셔도 되고 아니면 규격값 보고 이렇게 띄워도 되고 요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도 똑같이 조금 이쁘장하게 위치를 옮겨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수를 넣을 건데 이 강의가 한 번에 너무 길다 보면 조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1번, 2번 끊어갖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렇게 잘못된 것들 수정하고 우리 고치는 방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치수 넣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가 내가 여기 만들었던 것들에서 잘못 나온 것들, 잘못된 것들 그 다음에 전체를 레이어 바꾸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 수정해 주시고 중심선들 이쁘장하게 변경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치수를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수 넣는 거는 내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